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월동 준비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곧 11월 달 다가오죠. 올해 일찍 한번 추웠을 때 깜짝 놀랐죠. 예, 제가 장거리를 출타를 하는데 조금 높은 지대 가면은 영상 2도, 3도, 낮은 데 가면 8도, 9도. 10월 20일 전후로 제가 그런 온도를 봤었나 할 정도로, 물론 그 전에 저쪽 경기도나 강원도 쪽 하면 그런 온도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올해가 굉장히 들쭉달쭉, 쉽게 하면 높고 낮음이 심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 중간 단계가 더 힘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할 때 그거를 그 폭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에 예를 들어 난방기구가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는 보일러가 있을 거고요, 어디는 전기 히터가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저는 물을 순행을 시켜서 그 지하수 온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하시는 분도 최근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시험 가동차 온도 낮을 때 내부 온도가 외부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중간 개폐기 이런 걸 닫아서 어느 정도 낮의 온도를 유지는 돼요. 요새는 바닥이 그렇게 냉하지를 않기 때문에 유지는 되지만, 그래도 시험 가동차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보일러 같은 경우도 보일러로 물을 데펴서 그 물을 순환시키는데 제가 직접 이제 본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작동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 자, 보통 보일러 들어있는 중간에 뭐 쇠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녹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못하면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터지는 수도 있고, 한 겨울에 그거를 교체하려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좀 손을 봐야 되겠죠. 저 역시도 지하수 먼저 모타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아예 모타 교환을, 그 지하에서 물을 빼는 게 혹시 또 겨울에 고장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 30 몇만 원 들여서 이제 그거를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이스매가 있으면은 거기 그런 데가 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콘을 이용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랬죠. 올겨울에 추워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년 기온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 보니까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바뀔 요 시점, 또는 엘니뇨가 진행된 과정에서 보면요, 2012년 13년도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뭐 9도 10도가 무려 20일 지속된 그런 적도 있었어요. 10일 15일 막 이렇게 지속되면 절단 납니다. 그때 이 충청도 난초 다 죽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교체할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추가로 2개를 더 달기로 했어요. 여기에 지금 사용하는 게 3개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더, 그럼 4개로 늘어나겠죠. 저쪽 난실이 2개인데 하나 더 늘려서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 난방으로 전기를 히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버티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올해 전기세 올랐죠, 기름값 올랐죠. 뭐 도대체 안 오른 거 있습니까? 다 올라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는 건 저기 줄었잖아요. 이제 월급 받는 분들도 줄었다 하더라고요. 예, 뭐 세금을 좀 더 떼나 봐요. 근데 저희 같이 뭐 프리랜서 뭐 또 이런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반도 안 돼요. 그 강의 모든 걸 보조를 끊어놔가지고 그래도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마 내년은 더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뭐 설마 우리나라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버티면 되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라, 이런 거라도 좀 철저히 대비해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대충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엄청 후회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도리를 잘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보람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 활력도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뭐 저한테 이제 그 수채화를 배우시는 분들이 한 60여 분이 보령에 계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전시 끝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전시 후기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림 그리기를 저는 정말 잘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전화가 요즘은 전화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 버섯이 어떤 버섯이냐고 물어보느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뭐 톡, 전화, 문자 뭐 한 200건이 넘어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이제 제가 통화가 안 되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랬더니 검은 비늘버섯을 먹고 혹시 독버섯 먹은 거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는데 녹유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많이 늙은 버섯이에요. 그런 거는 다른 곰팡이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잘못 독소가 엉뚱한 데서 새로운 독소가 생겨요. 절대로 야생버섯은 유균, 어린 버섯과 성균, 그 다음에 이미 벌레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엊그제 요 가까운 데서 민자주 방망이가 보령에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럼 몇 개 나왔길래 따다가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월동 장구 관련해서 장비죠. 장비.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2개를 추가로, 달면은, 이상이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보존한방 말씀드렸죠. 전기로 할 건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람이 생기니까, 대비를 미리, 하셨으면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